위대한 건국 지도자이자 위대한 기독교도인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호열자에 비교했습니다. 호열자는 콜레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콜레라와 함께 살 수 없다. 인간은 공산당과 함께 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산당을 콜레라처럼 절대 악으로 본 것입니다. 한국인을 오염시킨 정신적 질환 중에서 가장 큰 폐해를 남긴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미친 한국인들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이 작년 이맘때쯤에는 전 국민의 약 30%였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50%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한 성향일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한 60, 70%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 폐해에서 공산주의에 버금가거나 공산주의 다음입니다. 똑같은 이승만식 논리로 인간은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같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어떤 모임에 끼어들면 그 모임이 대부분 무너져 버립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론에 감염이 되면은 부부 관계가 서먹해지고 싸움박질합니다. 모녀 사이에도 부자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 안에서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공산주의와 똑같이 분열시킵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가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맨정신 가진 사람들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병이니까 정신병적 증상을 보입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이 상당히 끈질깁니다. 또 절대로 그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가 전향한 사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사람을 저는 아직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으로 가다가 전향한 사람은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믿다가 뉘우친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장동혁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모여 있고 이들이 당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폐해를 알려면 윤석열의 경우를 본다든지 황교안 그리고 저 전한길 같은 사람, 장동혁,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국민대 법대 교수입니다. 법대 교수인데도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옹호를 했습니다. 즉 헌법 파괴를 옹호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습니다. 교수가, 학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면은 그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망상을 꼭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국민대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안 아닐까요? 이게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국민당 내의 일종의 기울반장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당무감사라는 칼자루를. 그 자리에 헌법도 부정하고 사실도 부정하는 사람을 앉힌 장동혁의 정체는 뭐냐? 한국의 보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되어서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층은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보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 조직은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세포가 반, 그리고 병든 세포가 반이면은 결국은 건강한 세포도 죽게 마련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사실상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재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게 아마 냉정한 평가일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좋은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중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너무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된 비율이 아마 국민의힘 당원 수준으로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도 국민의힘과 함께 같이 지금 망해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계열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극우는 그냥 국가주의적인 극우가 아닙니다. 음모론적 극우입니다. 이 극우는 그러니까 컬트, 광신도적 극우입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입니다. 광신도적 극우는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만약 권력을 잡는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바로 윤석열이 대표적인 광신도적 극우 권력자의 행패를 그리고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모임에는 약 40%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60%는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부정선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는 되는데 대화가 차단되어 버립니다. 정치적 대화가 진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면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구가 평평하다든지 1 더하기 1은
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황당무계한 억지 궤변인데 이들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이 다 허비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냐 4냐를 가지고 싸우면은 거기에서 이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싸운다고 시간 뺏기면은 자기 생명의 일부를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교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 생깁니다.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딱 그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싸우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고 있을 때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음모론자와 싸울 때는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싸워야지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하면 아예 싸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이호선과 장동혁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럴 때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찬스가 왔으니까 맨정신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리전입니다. 윤석열의 대리인, 음모론자, 윤석열의 대리인 장동혁, 맨정신파, 대한민국의 대리인 한동훈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한동훈이 이겨야 합니다. 한동훈이 지면은 공화국이 지고 대한민국이 지고 진실이 지고 헌법이 지는 겁니다. 상식이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이기도록 만들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수의 반대말입니다. 그거는 극좌와 친합니다. 말발굽처럼. 말발굽의 양끝은 서로 가까이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합니다.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종주의적 선동을 합니다. 그게 반미선동이든지 반중선동이든지 반일선동. 그래서 극우와 극좌는 상등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청래를 돕고 대한민국을 해치고 한동훈을 적대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듯이 음모론자와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휘감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비이지 정상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